안녕하세요. 하우패스 실무코디 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사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게 감정평가사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문제지, 답안지, 펜, 그리고 계산기가 있죠. 그 외에 스탑워치를 쓸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스탑워치를 화면에 띄워드릴 거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스톱워치 같은 경우에는 각자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산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산기 특강도 올릴 건데요. 전설적인 이야기로 감정평가사 시험에 쌀집 계산기로 합격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보통의 감정평가사 수험생이면은 이 공학용 계산기를 쓰게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키, 연산키, 함수키 등 여러가지 키가 있는데요. 복잡하게 보일지 몰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팀장이 계산기 특강을 통해서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계산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 펜입니다. 펜은 개개인마다 다르지만은 저는 3가지 종류의 펜을 쓰는데요. 펜의 종류는 이렇게 문제 분석을 할 때와 답안을 쓸 때 쓰는 펜이 다릅니다. 저는 문제 분석을 할 때 이 형광펜과 삼색펜을 씁니다. 삼색펜과 형광펜을 쓰는 이유는 이걸로 자료를 체계화시키고 이걸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죠. 이것도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동영상에 올려드릴 테니까 각자 원하시는 대로, 각자 편하신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펜은 답안을 작성할 때 쓰는 펜이죠. 만년필, 수성펜, 중성펜 많이 쓰지만은 저는 이 플러스 펜인 트라디오 펜을 씁니다. 이 펜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이 약간 가볍기 때문에 고무를 끼웠고요. 펜 같은 경우에도 각자 취향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다만 펜을 쓰실 때 글씨는 또박또박 쓰셔야 해요. 자, 다음으로 문제지와 답안지죠.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보다 약간, A4 사이즈보다 약간 크죠. 시험장과 동일한 사이즈고요. 이거를 묶음으로 파는 답안지도 있고 낱개로 파는 답안지도 있는데 어느 것을 쓰셔도 무방합니다만은 묶음으로 쓰시는 경우에 묶음을 책처럼 넘기지 마시고 이런 형태로 뜯어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시험장과 가까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죠. 우리 시험 답안지는 연습지 포함해서 총 16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이건 하우패스가 쓰는 답안지인데 1쪽부터 16쪽까지는 시험장과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시험장에는 여기에 칸이 써져 있어서 다음이란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답안지에는 실제 답안지에 존재하는 면인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가 존재를 하죠. 보통 답안은 16페이지를 전부 다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자신의 글씨 쓰는 속도에 따라서 가감이 가능하니까 자기에 맞는 분량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지인데요.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는 이 답안과 동일한 크기로 오죠. A4 용지 사이즈로 옵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할 거는 플러스 입문책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 책 같은 경우는 B5로 되어 있죠. 그래도 그 문제를 푸는데 큰 상관은 없으니까요. 너무 염려치 마시고 김상환 평가사님의 플러스 입문책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답안지는 표지, 연습지를 제외하고 총 15쪽이라고 되어 있고 교부받는 즉시 매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한 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제가 채점을 하다 보면은 문제지를 답안지를 뜯고 기술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로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총 15쪽이라 써 있는데 실제 시험지는 16쪽이 있고요.
그리고 받는 즉시 연습지 좌측 칸에 수험번호와 성명이 있는데 수험번호와 성명은 이쪽 칸에 쓰게 됩니다. 연습지 좌측 칸이죠. 수험번호와 성명 쓰는 곳. 그리고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라고 나왔는데 청색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답안은 무조건 검정색으로 쓰셔야 되고요. 주의사항이 연필, 칼라펜, 굵은 사인펜 등으로 작성한 답안지는 0점 처리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지에 기재한 내용은 답안에 인정하지 않으므로 채점 대상이 되지 않고요. 답안은 가로쓰기로 궤선 안에만 기재하고 답안지 양면의 쪽 순서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궤선 바깥으로 넘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점 대상이 되지 않지요. 하지만 가끔 가다가 너무 급할 때는 살짝 넘어가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답안 작성 시에 문제 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해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1, 2, 3, 4의 순서로 문제를 꼭 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기재하여야 하죠. 문제가 긴 경우에는 요약 기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 번호, 그러니까 문제 1번 같이 쓰고요. 문제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이런 식으로 해요. 답안을 정정 시에는 수정 테이프 수정의 사용은 불가능하고요. 두 줄로 긋고 수정할 내용을 다시 기재한다고 하네요.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을 암시하는 답안은 0점 처리되고요. 이거 중요하죠. 각 문제의 끝에는 끝이라고 쓰고요. 끝나면 최종 답안이 끝나면은 줄을 바꾸어 중앙에 이하 여백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수험자가 종료되면은 답안 작성 멈춰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시험장에서 답안지 제출을 안 한 분이 0점 처리된 경우를 한 2번 정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를 여유롭게 푸시고 마지막까지 답안을 제출에 불응하시는 경우는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 채점 기준 1절 공개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번호 기재하는 방법이랑 답안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화폐의 가치 개수에 의해 가지고 1번, 2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문제가 너무 작기 때문에 못 쓰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답안은 반절씩 접어서 쓰도록 할게요. 문제 번호는 여 앞에 있죠. 문제 1이라고 적으시고요. 점수가 안 나왔지만은 이게 만약에 5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점수를 적으시고요. 일시불의 내과 개수죠. 요약해서 적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F라고 적어보죠. 그래서 문제를 적고 번호를 적는 거죠. 그리고 할인율이 연 8%일 때 1,000원은 5년 후 얼마인가라고 나왔을 때 1,000원이 연 8%일 때 5년 후에 얼마인가 근데 4라고 적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수정을 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횡선을 긋고 1.08에 5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기를 간단히 쳐보면 1469.33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 문제를 다 풀었으면 여기다가 끝이라고 적으시고요. 문제를 전부 다 풀었으면 가운데 이하 여 100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통으로 다 못 풀었다 그렇다면은 일일이 긋지 마시고 한꺼번에 그으시고 크게 삭제라고 쓰시면
전달이 되겠죠. 이와 같이 이 앞에 있는 내용은 꼭 지켜야 하지만은 이렇게 삭제나 아니면 FVA나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이거를 원칙으로 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은 꼭 지켜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필기구나 아니면 수정 테이프, 수정액 사용 불가능한 거나 뭐 끝 이하 여백, 그리고 답안을 찢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사항 꼭 지켜주시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뭐 선택해서 본인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정평가사 시험을 위한 준비물과 간단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